3대 지수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별로 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4월 1일 미국 2분기 첫 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뚜렷했었는데 오늘 발표됐었던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한 양상을 띠면서 이 경제 지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44% 추가적으로 밀렸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특히나 지표들을 소화해내면서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맴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ADP 민간 고용 발표됐는데요. 18만 9천 명 기록하면서 20만 명을 하회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상치에도 못 미친 양상이었었고요. 이어서 발표됐던 2월 건설 지출도 0.1% 감소하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3월 ISM 제조업 PMI 지수도 좋지 못했습니다. 51.5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22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 발표되죠.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졌다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로카트 연은 총재가 6월부터 이제 9월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지표 부진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 보여줬었고요. 이날 0.4% 내리면서 17,700선을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 같은 양상 보였었고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 특히나 장 초반에 낙폭이 깊었습니다. 이날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었고요. 자본재와 소매 판매 섹터가 선전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제 유가 이날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는 선전한 양상 보여줬지만 이 저유가의 수혜주죠. 항공주가 이 증권사의 악평도 쏟아지게 되면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060선 하회하면서 2059포인트선 종가 형성됐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장 초반에 낙폭이 깊었습니다. 역시나 저점 부근에서의 등락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앞서 대형주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좀 부진했었고요. 이 부분이 나스닥 지수의 가장 큰 부담, 악재로 작용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0.42% 내리면서 4,880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4월 첫 거래일, 이제 2분기 첫 거래일이었었죠. 시작부터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감, 경계감이 뚜렷했던 하루였었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ADP의 민간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DP's March job gains miss estimate by 36,000.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가 집계하는 3월 민간 신규 고용자 수는 18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이었는데요. 예상치를 3만 6천 건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 규모별 일자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요. 소기업에서는 일자리가 10만 8천 건 늘어났고요. 중소기업에서는 6만 2천 건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1만 9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이 직업별 일자리별로 살펴보면 전문직과 비즈니스직에서 일자리가 4만 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증가를 이끌었고요. 무역과 운송, 유틸리티에서는 2만 5천 건, 또 건설업에서는 1만 7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급증했던 고용이 올해 2분기부터 소폭 둔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3월 고용 성장이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2월에 29만 5천 건에서 줄어든 24만 8천 건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6월에서 9월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한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Fed's local sticks with June to September lift off.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로카트 총재는 이 통화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카트 총재는 1분기 경제 약세가 나의 관심을 끌기는 했다며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다소 둔화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로카트 총재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요인은 일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곧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로카트 총재는 따라서 6월과 9월 사이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올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투자 은행들은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카트 총재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 믿음을 나타냈다고 CNBC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로카트 총재는 앞으로 몇 주간 특히 고용 관련 지표들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금리 인상 시기 결정에 있어 고용 지표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주요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지수별 흐름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남깁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부터 보겠습니다. 8개 종목 올랐는데요. 22개 종목 내리면서 하락 시세가 우세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쪽을 보시면요. 이 월마트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소매 판매 다우지수 내에 있는 소매 판매는 부진했었고요. 인텔과 3M,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사 등 제약주도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 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8개 종목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악재가 있었습니다. 공급 업체들에게 공급 단가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날 1.8%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인텔과 3M, 존슨앤존슨 그리고 화이자와 제약주인 머크사까지 이날 전반적인 종목들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반대로 시장 대비 선전했던 쪽 확인해 보시면요. 금융주 가운데 골드만삭스 그룹이 이날 2.27%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동안 좀 많이 밀렸었던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이날 1%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 섹터의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이 우세했습니다. 이날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밀린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자본재와 소매 판매 섹터가 시장 대비 크게 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그동안 좀 크게 밀렸었던 유틸리티 섹터도 이날 반발 매수세에 따라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게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1% 넘게 밀리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줬고요. 이 운송주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재 섹터가 0.7% 크게 밀렸습니다. 반도체와 금융 섹터 함께 낙폭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항공주입니다. 그동안 저유가에 따라서 1분기 내내 고공행진을 해왔던 항공주가 이날은 겨박제 마지막에 되면서 주가가 일제히 좀 밀린 양상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가 이날 장에서 5% 급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유가인 항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사인 도이체뱅크가 항공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그 원인으로 꼬집었고요. 각 종목별로 목표 주가도 낮춰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델타 에어라인이 3% 이상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4%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의 3월 판매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자동차에 대한 성적표가 많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매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밀렸고요. 감소하는 양상 이어지면서 이날 주가 역시 1%, 2% 각각 밀렸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이날은 시장 대비 0.3% 강보합권,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승용차 판매 하락,
감소, 승용차 판매 감소가 이날 성적표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띈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만 좀 등락을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항공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바로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irline stock slip on Deutsche down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도이치뱅크의 전략가들은 이 항공주들의 목표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이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또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리넨버그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는 2015년 승계틀로 인한 매출이 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점과 미국 외 항공사들의 승객 수용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미국 항공사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지난 한 해 이 세 항공사들의 매출이 큰 호조를 거둔 다음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 항공사들은 거의 47억 달러에 가까운 큰 매출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 하락에 힘입어 항공주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도이치뱅크는 이에 대해서도 현재 유가가 매우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전망이 어둡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델타의 주가는 3.8% 빠졌고요.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는 4.8%,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4.4%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소매업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더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Donald's to raise hourly pay for 90,000 worker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 약 1,500개의 맥도날드에서 이 9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보다 1달러가 넘는 시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맥도날드는 이 1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는 5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겠다며 이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맥도날드 직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이후에 나온 것인데요. 지난 3월 1일 새롭게 취임한 스티브 이스터브룩 최고 경영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서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2년간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 전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중에서 맥도날드 본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10% 매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매장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본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그리고 유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이즈 앵커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4월 첫 거래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3월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모두 올랐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0.54%, 독일 닥스 지수가 0.3%, 프랑스 까크 지수도 0.6%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 앞서 들으신 대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이 크게 미뤄진 데 따라서 영향을 받았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 산유량이 소폭 줄어들게 되면서 매수세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배럴당 50달러 선 회복했고요. 금값은 이날 대내적으로 지표가 부진했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 보이면서 금값도 소폭 올랐고요. 1,200달러 선 회복했습니다. 옥수수 가격 어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날은 1% 넘게 오르면서 3달러 81센트를 회복했고요.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 이날도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0.6% 내렸습니다.
빅스 지수는 1% 내렸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최근에 오름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날 6포인트 반락했습니다. 596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국내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7원 10전 내리면서 1102원 40전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달러 약세 영향에 따라 0.13% 내리면서 98.5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7%포인트 내렸습니다. 1.8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비가 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좀 가뭄에 좀 해갈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 왔었던 이제 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출근길에 좀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